네, 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없다. 평범한 사람이 맞서는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윌리엄 프레드릭 홀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한 도전을 해오셨나요? 그래도 오늘 하루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요. 목요일장은 마감했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와글와글 함께 합시다. 지금부터 4부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모두 정리해드리고요.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네, 곧바로 종목 와글와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시작하죠. 화면 함께 보시죠.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네오위즈하고의 자산 매각 과정을 통해서 네오위즈의 수익 금액이 네오위즈 게임즈의 수익 금액이 네오위즈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큰 폭의 급락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뒤에 주가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하면서 이 종목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한 종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타이밍을 많이 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 조정을 주면은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조정 시에 접근을 해 들어가는 전략이 좋을 듯 하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 7만 5천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좀 길게 봤을 때 그렇다는 개념이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 6만 5천 원에서 6만 6천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을 단기 목표가로 세우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대응을 가시면은 무난한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전산업은 한전 자회사죠. 그리고 이 전기, 계기, 검침 및 발전 설비, 운전 및 정비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전에서 돈 내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지서가 날라오는데 그런 거 관련돼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철광석 및 히토류 개발을 위해서 대한광물이 출범이 됐는데 이 대한광물의 지분은 한 5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원 개발주로도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부분이 지금 한국전력과 303억 규모의 검침 용역 계약이 최근에 체결됐는데요. 요 부분만 보더라도 작년 매출 기준에 한 12.5%에 해당되는 부분에 좀 큰 계약 건수가 최근에 들어왔던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전산업은 이제 2010년 12월에 상장이 됐던 종목이고요. 상장하자마자 뭐 한 4배 정도 급등이 크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들어와서 그죠? 최근에 들어와서 6월을 저점으로 지금 7월에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제 엊그저께 상한가에 들어가는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제까지 일단은 조정의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한 5일선 정도나 5일선 부근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삼원 강제 같은 경우에 대원 강업과 그 대원 강업 그리고 포스코가 포스코의 합작 회사고요. 자동차 스프링용 철강 소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14.25% 정도 지분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동차 연비 효율 및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차량 경량화 수혜가 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한 제품 중에 열간화변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한 100% 정도 되면서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큰 종목이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업 내용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또 신규 상장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원 강제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상장한 지 지금 현재 오늘까지 5일째가 되고 있는데 신규 상장한 날 상한가에 진입하고 난 뒤에 3일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은 상장가를 지금 현재 지켜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 만나봤습니다. 이제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정리해봐야겠죠? 화면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오늘 네오위즈 게임 들고 오셨습니다. 조금 밀리면 들어가보자 하셨는데요. 오늘 딱 매수가 좋습니다.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목표가 손절가 모두 챙기시고요. 다음은 구피플인베스트 김성란 대표의 종목 한전산업입니다. 한국전력과의 용역계약 체결 소식이 최근에 있었죠. 목표가는 9,950원이고요. 정태근 전문가의 오늘 단기 전략 종목은 새내기 주인 삼원강제였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대응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대륙제관입니다. 세계 최초로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 개발한 업체죠. 안내상 씨가 CF에서 안 터져요 이렇게 노래 부른 그런 기업입니다. 전략 챙겨보시고요.
다음은 LG전자입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 만족했고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추가 상승을 방해했던 요인이기도 하죠.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목표가 챙겨보시고요. 더불어 지주회사 LG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1차 장기로 모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모두 만나봤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중공업의 실적도 하반기에 들어서 좀 수주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3분기부터 그런 모습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 장기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18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봤었을 때 매물대가 약간 13만 5천 원에 굉장히 매물대가 좀 몰려 있는데 이 가격을 이탈한다면 일단 상승 추세가 한번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는 13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전폭적으로 아몰레드에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분기에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요. 3분기에도 그 아몰레드 대형 패널에 대한 그런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SFA의 경우 3분기에도 좋은 그 실적 호전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만 원대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된 이후 현재 약 5일째 점진적인 그 상승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2, 3월 달에 전고점대인 7만 2천 원대죠. 예, 7만 2천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6만 2천 원이 강한 지지라인대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발 변수로 인해서 6만 2천 원을 이탈할 때는 손절하시고요. 6만 5천 원대 전후에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중국에서 전력난이 계속적으로 지금 그 전력난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좀 수요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하반기 갈수록 아시아 쪽에서의 업황 개선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쪽에서 해외 제철소를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한 하반기 정도로 갈수록은 이런 해외 제철소로 인해서 좀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일본 지진 그 수해 복구 작업으로 인해서 철강 쪽 수요가 굉장히 좀 하반기 갈수록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포스코의 주가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은 좀 바닥을 형성을 했다가 좀 급하게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눌림목에서 잡으시고요. 아마 현재가 오늘 현재가 정도에서 진입을 하시되 손절가로는 1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가격적으로는 한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을 이탈을 하면 일단 손절을 하고 나오시고요. 대신에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인 50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켐의 경우 최근 들어서 상장 이후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완만한 기간 조정이 형성되면서 전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 실적 호전이 3분기 이후에도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장기적 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켐의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상장했을 때 그 고점인 2만 4천 원대 정고점을 향한 상승 흐름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2만 4천 원대, 2만 5천 원대를 향한 그런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눌림목 조정이 약 1, 2%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2만 원대가 강한 지지라인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전력난 수요로 인해서 결국에는 PVC 가격이 좀 인상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좀 마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이게 이제 3분기에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차트상으로는 줄기차게 좀 가다가 5월부터 좀 본격적인 좀 조정을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파동 매매를 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121선이 있는 자리죠. 4만 5천 원에서 이 가격을 이탈하면 일단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가격대를 이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피를 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파동 매매에서 박스권 상단 대략적으로 한 5만 3천 원 정도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개, 그 순서는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JB스탁의 김난연구원과 교보증권의 임영식 전문가 함께 했는데요. 먼저 한화케미칼, 중국전력 부족으로 합성수지체인 전반에
각영마진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셨죠. 전략 챙겨보시고요. 다음은 리캡입니다. 2차 전지 전해액 제조업체로 선액이 준대요. 목표가는 26,000원이고요. 세 번째는 포스코입니다. 일본 지진 복구 수요로 실적 회복이 기대될 것이다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50만 원, 손절가는 120일 이동평균선 놓여있는 45만 원입니다. 다음은 SFA인데요. 삼성에서 AMOLED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주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챙겨보시고요. 다음은 두산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주요 자회사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보는데요. 목표가는 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네오위즈 게임즈를 새롭게 편입하셨는데요. 전략 챙겨보시고요. 나머지 4종목은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총 3종목이 유지되고 있고요. 기아차를 매도하셨네요.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 총 4종목 담겨있죠. 호남석유, 태영건설, 웅진케미칼, 코데즈 컴바인인데요. 전략은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전문가입니다. 현대차, CJ, E&M, 성우하이텍, 현대산업 4종목 그대로고요. 전략 또한 변한 게 없습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현대하이스코, 영원무역, 삼성물산, 효성 4종목 그대로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기아차, SK 2종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요.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장 내일장 개미둘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 센티비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요즘 최근에 꾸준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전화 연결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인데요. 오늘 관심 종목이 바로 신세내규주였죠. 삼원강제였습니다. 장중에 11% 오르면서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그 영광의 주인공 전화 연결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일 연속으로 전화를 드리게 되네요. 삼원강제 오늘 하루의 단기 종목이라고 하셨지만 추가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삼원 강제 같은 경우에 그 아침에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기업 내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주력 제품인 그 열간 아변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에서도 한 1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후에 그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추세라는 부분이 완성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그 추세가 굳이 추세를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예요. 그래가지고 3일 연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가까지 줘가지고 일단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네. 일단 오늘 하루만 보고 종목을 드렸기 때문에 내일 아침 쪽에서 오늘 종가에 정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쪽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어떤 추세라든지 패턴이 나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홍희진의 퀴즈왕 풀이 시간입니다. 라이징 스탁 홍희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오늘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퀴즈는 어떤 문제인가요? 네, 오늘은 90회 퀴즈를 풀어볼까 합니다.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회 퀴즈 확인해보죠.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50억 원이고 발행 주식수가 100만 주인 기업의 EPS, 즉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였는데요. 먼저 이 주당 순이익 개념부터 짚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투자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기업의 내재 가치랑 이제 성장성을 보고 기업을 단기 투자가 아닌 좀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를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네,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보신다라면은 일단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가치를 지금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의 하나가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주를 투자했을 때 그 돈으로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걷어내느냐 이러한 의미겠죠? 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기업이 그러니까 한 주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걷어들이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 맞고요. 일단은 지금 기업이 발행한
발행한 총 주식수,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이제 주당 순이익이다라고 지금 하고요. 시장에서 이제 EPS가 높다라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가치, 그러니까 값은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네. 스마일 한번 해주시고요. 한번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주당 순이익 높다고 해서 저희가 무한 신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당 순이익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익을 많이 지금 갖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주의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강하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 팁을 알려드린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EPS 성장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이 10%인데 주가 상승이 5%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은 그 기업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실적이 그만큼 증가되는 건데 주가는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좀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그 주가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는 일단 그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주당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업의 중요한 것은 영업이죠. 일단은 뭐 영업 이외에 뭐 투자 금액이 수익이 나서 그걸 이제 단기 순이익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제시켜 놓은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인데요. 아무래도 순수하게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좀 잘 나오는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써서 EPS를 좀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90회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문제가 아래로 나가고 있죠.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풀어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50억 원이고 발행 총 주식수가 이제 100만 주인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EPS는 얼마인가라는 이제 문제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EPS는 단기 순이익 나누기 발행 총 주식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억 나누기 100만 주 해보시면은 답은 이제 5천 원이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답은 5천 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이 안정적인 투자 대상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오늘 신기한 이름 발타사르님 놀러오셨습니다. 반가웠고요. 그리고 매수쟁이님 소문을 들어 사고 싶은데 어디에 들을까요? 이런 글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랑 친해지는 방법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필명 수채화수님 비오는 날 저기압이네요. 너무 피곤해 하셨는데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시고요. 그리고 이벤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더위를 식히는 나만의 방법 삐약 현영님께서요. 덥지 않다 생각하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면 저절로 시원해져요. 이런 방법을 써주셨는데요. 썩 내키지 않는 답이었지만 그래도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삐약현영님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세 분께는요.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릴게요. 오늘 퀴즈왕 발표하겠습니다. 문제부터 확인할까요? 바로 이 문제 짜잔! 이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뿅! 열아! 3번 500원이었는데요. 아래 보이는 총 4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자께 드리는 선물은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박해일주연의 영화 최종 경기 활 티켓을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내일까지 함께할 퀴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대림산업에 12만 5천 원에서 12만 6천 원 가격대는 현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아래 4개 보기 중에서 택해 주시고요. 내일 오후 4시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고민해 보신 뒤에 내일 오후 4시까지 마그라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퀴즈 공개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센투자 플러스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 재미난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